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대형 자연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하순을 전후해 화산분화, 혹한성 겨울폭풍, 기록적 폭설이 겹치며 항공, 관광, 물류체계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태평양 지역입니다. 1월 24일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킬라우에어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분화 당시 분연주는 약 9.8km 상공까지 치솟았고 화산재와 가스가 대기 상층부로 확산됐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분화 직후 항공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인근 지역 접근 제한과 항공 노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도 비슷한 시기인 1월 25일에서 26일을 전후해 화산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분화가 임박했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실제 분화가 발생할 경우 북태평양 항공로를 이용하는 국제선에 대규모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화산은 과거에도 장거리 항공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준 전례가 있어 글로벌 항공업계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남부에서는 1월 23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화산이 약 28년 만에 대규모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최대 500m 높이의 불기둥이 관측됐고 화산재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시칠리아 인근 공항들이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주민 대피 조치와 함께 지중해 항공 노선 일부가 통제되며 유럽 항공망에도 파장이 번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북미 대륙은 혹한에 휩싸였습니다.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본토에는 최악의 겨울 폭풍이 상륙해 약 1억 9천만 명이 한파, 폭설, 강풍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다수의 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항공편 대규모 결항과 도로마비, 정전 사태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눈폭풍으로 물류와 에너지 공급에도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1월 26일 전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신치토세 공항이 사실상 마비되며 약 7천 명이 공항에 고립됐고 한국 관광객 상당수가 장시간 공항 노숙을 겪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폭설로 항공, 철도 운행이 차질을 빚으며 관광 안전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1월 하순에 집중된 이 같은 재난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지구 내부 활동이 동시에 불안정해진 복합위기의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연재난이 지역적 사건을 넘어 글로벌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파멸을 상징적으로 경고하는 운명의 날식의 분침이 올해 자정 85초 전으로 다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초 더 앞당겨진 것으로 1947년 시계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자정에 가장 가까운 기록입니다. 자정은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인류 문명의 붕괴 시점을 의미합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는 1월 27일 성명을 통해 핵무기 위협의 증대, 인공지능과 같은 파괴적 기술의 확산, 생물학적 안보 위험, 그리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침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이 고착화되면서 핵 충돌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 과학자회는 세계는 이미 범지구적 재앙에 매우 근접해 있음에도 주요 강대국들은 이를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공격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노선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을 포함한 핵 보유국들이 상호 불신을 키우며 군사적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과학안보위원회 의장인 다니엘 홀츠 시카고대 교수는 규제되지 않은 AI 기술이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를 증폭시키며 국제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우리 대 그들이라는 제로섬 사고로 분열될수록 인류 전체는 더 취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노벨 평화 수상자 마리아 레사 역시 정보 왜곡과 기술 남용을 정보 대재앙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위기 대응 능력을 동시에 잠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벨 핵과학자회 회장은 파국적 위험은 커지고 협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다면서도 전 세계 시민이 지도자들에게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면 변화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핵과학자회는 미뤄간 핵무기 감축대화 재개, 인공지능의 핵 지휘 통제 시스템 도입에 대한 미뤄중 협의, 모방 생명체 생성 방지 조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탄압 정책에 대해 미 의회가 제동을 걸 것을 촉구했습니다. 운명의 날식에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로버트 오펜하이머 등이 참여해 1945년 설립한 핵과학자회가 핵무기 경쟁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1947년 처음 공개했습니다. 당시 자정 7분 전에서 시작된 분침은 냉전과 해빙을 거치며 앞뒤로 움직였고 가장 안전했던 시점은 미소 전략무기 감축 조약이 체결된 1991년 자정 17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다시 급격히 앞당겨지며 인류 문명이 맞닥뜨린 위기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은 오랫동안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른바 오감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경과학과 인지과학 연구는 이 구분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은 최소 22개에서 최대 33개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감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5가지 감각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인간의 경험이 단일 감각이 아닌 여러 감각이 동시에 작동하는 다감각적 경험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일을 분리해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각은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향이 머릿결의 질감을 더 부드럽게 느끼게 하거나 소리의 높낮이가 몸의 무게감을 바꾸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비행기 소음은 단맛을 약화시키는 반면 토마토의 감칠맛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내에서 토마토 주스가 유독 인기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각은 서로 간섭하고 증폭되며 인간의 판단과 감정까지 함께 바꿉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찰스 스펜스 교수와 런던 대학교 연구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감각들을 다수 제시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팔다리 위치를 아는 고유 수용 감각,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정 감각, 심박수나 허기를 느끼는 내부 수용 감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내 몸을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행위 주체성 감각, 신체가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소유 감각도 독립적인 감각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 중 일부는 이 감각을 잃어 자신의 팔을 타인의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기존의 오감조차 단일한 감각이 아닙니다. 미각은 혀의 기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혀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만 감지하며 과일의 풍미는 후각과 촉각이 결합해 만들어집니다. 촉각 역시 압력, 통증, 온도, 가려움 등 여러 감각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질감과 맛은 뇌가 재구성한 종합 정보입니다. 연구진은 빛과 색, 가속도, 혈압, 갈증, 포만감, 호흡과 폐 팽창 감각까지 포함해 인간의 감각을 33개로 세분화했습니다. 감각은 단일 자극이 아니라 수십 개의 신호가 동시에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화음이라는 설명입니다. 인간의 감각을 재정의하는 작업은 인공지능, 의료, 가상현실 기술 발전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당국위원회에 의해 시민권자가 잇따라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 지역이 다시 한번 미국 사회의 저항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전통적인 블루 스테이트로 1976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선 이후 약 50년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온 지역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반노예제 노선에 공감해 북군에 가장 먼저 병력을 지원한 곳이기도 합니다. 북유럽계와 독일계 이민자가 대거 정착하며 형성된 공동체 문화는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과 공교육으로 이어졌고 이를 두고 미네소타 나이스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미국 정치학자 데니얼 엘라자는 미네소타를 두고 정치를 약자를 돕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도덕주의적 정치 문화가 뿌리 내린 지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 같은 인식은 예외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같은 전통은 난민과 소수자 수용에서도 드러났습니다. 1990년대 소말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고 그 결과 소말리아계 연방 하원 의원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네소타대는 과거 한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 발전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지역대학과 공공기관이 국제적 연대에 적극 나섰던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을 중심으로 한 노동 인권운동의 역사 역시 미네소타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1934년 트럭 운전사 파업, 1968년 아메리칸 인디언 운동 결성,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확산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사건은 미네소타를 미국 사회 변동의 진원지로 각인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네소타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IC 요원의 총격으로 런의 니콜 굿이 숨진 사건은 지역사회에 깊은 분노를 남겼고 시민들은 이를 공포 통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커뮤니티 상가에서는 상점들이 문을 닫고 학교 주변에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IC 감시단을 꾸려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IC 숙소 인근에서는 IC 요원들의 잠을 방해해 단속할 힘을 빼기 위해 소음 시위가 이어지며 연방 권력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시민들은 이민 단속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적인 시민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연방 권력과 지방 공동체 간 충돌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곳의 분노와 연대가 향후 미국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